부분에 있어서 이제 8대 특성에 대해서 이제 알려줄게요. 이제 첫 번째는 필러라고 해서, 필러가 뭐예요? 직량제거든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이제 커피를 마신다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커피, 프림, 설탕 이렇게 넣죠. 그러면 이 자체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채울 수 있는 게 우선 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채운다 했을 때 이거 직량제 역할을 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믹스 커피를 마시는 건데, 화장품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용기에다 넣게 되면 원료를 이렇게 넣어요. 보통 보면은. 근데 여기를 채울 수 있는 게, 기존 타사는 이게 이제 미네랄 오일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원료를 한 20% 대해서 한 40% 정도를 좋은 걸로 채워주고, 여기를 채우는 게 이제 알로에베라. 알로에베라 성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가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이 미네랄 오일이 어떻게 좋아 보여요? 이거 미네랄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미네랄이라고 하는 거는 좋은 거지만 오일이 붙었으면은 말 그대로 석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네랄은 뭐냐, 광물성 오일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땅속 안에는 비타민, 물이질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오일인데, 우리가 그 원유를 이제 수출해서 오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4000도씨에 가열을 해요. 이 열기도 엄청나게 센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항공유, 가장 순수한, 그래서 항공유가 비행기 값이 비싼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경유, 등유 많이 들어갔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미네랄 오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벙커 CU, 그리고 콜타르 들어봤죠? 콜타는 이렇게 다 하고 나서 찌꺼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를 아스팔트 까는 용도로 쓰거든요.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수출로면 마스카라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황산을 넣으면 비타민 C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국에서 사 먹는 비타민 C 드링크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합성으로 되어 있는 비타민이기 때문에, 합성을 먹는 게 좋을까요? 천연을 먹는 게 좋을까요? 천연이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뜻이, 이 콜타르 성분에다가 황산을 넣어서 비타민 C를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또 어떤 걸 첨가하게 되면은 되는 건데, 이런 성분에 의해서 빙초산 우리가 이제 새콤달콤하게 먹는 거지만 아주 큰 통에 있는 강한 그 산성이 있는 거는, 그것도 결국은 그 석유 추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약국에서 파는 레모나 드링크 이런 게 다 약간,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향신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첨가했기 때문에 석유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이걸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 알로에베라 성분은 약간 이렇게 그림 잘 모르지만, 이런 선인장, 원래 우리가 보면 시중에 이렇게 큰 선인장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이렇게 온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큰 거고, 원래는 그 저기 어디냐, 캘리포니아 그런 사막에서 자생하는 5년새 이렇게 손바닥만한 선인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척박한 환경에서 그 수분을 끌어당기려면 강인해야 될 거고, 그래서 수분이 굉장히 하고, 이게 자체적으로 나 있는 이 가시가 독성물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 식물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독성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시중에 이렇게 큰 거는 독성물이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그리고 원래 우리가 뿌리 있는 채로 단면을 잘라서 3시간이 넘으면 여기 있는 영양소가 파괴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거 어때요? 시중에 다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팔거든요. 그럼 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기 가시가 있는 부분도 얘는 통째로 해서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어쩌면 간혹 가다가 안 맞는다고 한 사람이 여기는 독성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우리는 이 선인장에서 이 알로에베라 성분만을 뽑아내는 게 인앤서예요. 원래는 그게 기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기계 이름이 알로에베라의 성분을 뽑았다 해서 인앤서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제품 자체에도 인앤서가 있죠. 그래서 그 인앤서고, 이 해당되는 베라 성분만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알로에베라 성분이고, 굉장히
진정 효과가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고, 보습은 어떤 거냐면 강제 보습인데, 우리가 이제 오렌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싱싱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랩을 싸요. 랩을 싸면 어때요? 날아가지 않죠. 날아가진 않지만 보기에는 되게 신선해 보이죠. 근데 얘네들 싸면 얘네들도 약간 이렇게 우리 모공처럼 숨구멍이 있는 거예요. 오돌토돌한 부분이. 근데 그걸 막아버리기 때문에 수분 증발이 안에서부터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보기에는 신선하지만 우리가 마트에 가서 좀 오래됐고 약간 좀 가격이 저렴한 거 사게 되면 그 안이 말라 비틀어져 있거든요. 그 원리는 이게 시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보습 방법이 그 시중의 타사는 이거를 강제 보습, 왜냐면 물 뿌려주고 이런 식으로 강제 보습을 하는 거고, 우리는 자연 보습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있고, 산도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pH 4.5에서 6.5 해당되는 약산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아까 뽀드득하게 하는 세안제이기 때문에 알칼리, 그래서 모낭충이 서식하는 거고, 여기에는 모낭충이 서식하지 않는데, 모낭충이라고 하는 얘는 언제 죽냐면 pH 4.6에 죽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시슬리는 우리가 같은 원가를 하지만은 시슬리는 어때요? 백화점 1층 매장에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과정이 있고, 그리고 모델료, 광고료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백화점 1층에서 매장에서 판매한다 그러면 50%는 백화점에다가 납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품 자체에 그게 약간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바디바는 15,000원에 소비자가로 판매한다 그러면 이 시슬리 판매되는 그 약산성 비누는 약 15만원. 왜냐면 이제 15만원이니까 광고료, 모델료, 이렇게 백화점 이런 여러 가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얘가 약산성을 유지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낭충이 4.6에 죽는데 얘는 약간 중성 쪽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를 이렇게 사다 보면은 약간 액체처럼 되어 있어요. 고체화하는 거는 기술력, 과학적인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딱딱하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바디바는 딱딱하게도 되고 액상 바디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는 과학적인 여러 가지 원리가 있고, 바디바 자체는 내 몸을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이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사람들한테 아이템으로, 획기적인 아이템이 될 수가 있고, 이거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쓸 수가 있어서 무좀, 습진, 또 여성 청결제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의 비누처럼 이렇게 문질러서 흡수시켜서 쪼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원리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까 이렇게 미네랄 오일을 이제 썼잖아요. 그럼 얘가 무색, 무치, 무향이에요. 우리가 그 군부대 가다 보면 이렇게 큰 드럼통 있는 거 알죠? 부대 옆에. 그게 이제 미네랄 오일 성분인데, 이게 보통 보면은 그 큰 드럼통 하나당 4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그 드럼통 하나에 아까처럼 화장품을 이렇게 만드는 성분이니까 얘 자체의 원가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건 역시 중간 유통 마장하고 광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이 거품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우리 제품이 만약에 그렇게 광고하고 여러 가지 한다면 300배 이윤을 붙여갖고 여기 300배 하면 얼마 되겠어요? 몇십만 원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면 활성제는 우리가 뽀드득 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보통 보면은 예전에 비누 썼지만 요즘에 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는 가성소다가 들어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옛날에 양잿물 먹고 많이 죽기도 했거든요. 그 양잿물 성분에는 우리가 이제 퐁퐁이도 당연히 기름때가 있으니까는 뽀드득하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계면활성제가 한 19에서 20%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제 퐁퐁 다음에 이제 세제는 우리가 하이타이 이렇게 빨래 빠는 거, 그거는 약 50%가 들어있거든요. 왜냐면 기름때를 묻게 해야 되고, 사람의 묻은 때가 옷에 묻어가지고 이거를 빨래하는 거니까는 깨끗하게 빨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0%가 들어있는 거고, 치약도 말 그대로 거품이 많이 나는 거는 대부분 계면활성제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는 건데, 치약에는 그 자체를 굳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부동액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냄새가 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걸 해서 그 냄새를 감추기 위해서 화한 성분을 많이 넣는 거죠. 이것도 한 18%에서 20%. 그러면 요즘에 나는 폼 써요 하잖아요. 이 폼은 어때요? 이 빨래를 빼는 하이타임보다 더 많은 55%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안하고 나면은 뽀득하니 기름때가 싹 제거되지만 얼굴이 엄청나게 건조한 건 내가 얼굴에다가 빨래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아니요. 차라리 퐁퐁으로 하는 게 훨씬 나아. 퐁퐁으로 해도 요즘에 이렇게 습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폼은 더 심하다는 거. 근데 거기다가 향 넣고 못 넣고 약간 감춰졌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쓰는 건데 더 그냥 하는 건데 이 게말라스니 원리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세계 전쟁을 했을 때 대포에 있는 포환이 멀리까지 날아가려면 그 기름때를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원리가 됐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 기름때를 제거해야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은 이 화장품 아무래도 이 미네랄 오일 성분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뽀드득하게 이제 하려고 문명이 너무너무 좋아지다 보면 안 좋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름은 대부분은 이제 타사는 동물성 기름, 광물성 기름을 많이 하고 우리는 이제 그 식물성 기름을 많이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는 다 수분 베이스잖아요. 근데 그 수분 베이스에서 마지막에 날아가지 않게 해주는 성분은 호호바 오일 그리고 이제 뭐 자몽씨, 야자씨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추출을 내서 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 먹어도 안 자랄 만큼 그런 제품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화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우리는 이제 세틸 알코올로 써요. 세틸 알코올은 남자분들이 이제 면도하고 나서 바르는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보통 보면은 바르고 나서 그 수분을 뺏고 이렇게 날아가는 성분이 있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수분은 남기고 그 알코올 성분만 나가게 하기 때문에 이걸 세틸 알코올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침투력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래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섞이기 위해서 이런 계면활성제가 들어서 유화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 우리는 리포존 공법이라고 해서 이거를 하나의 큰 지구다. 그럼 지구가 되게 크잖아요. 그럼 지구 안에는 농구공 넣게 되면 훨씬 쉽죠. 우리가 농구할 때 넣는 거하고 지구처럼 큰 상대에서 넣는 거 조금 하기 때문에 우리 모공이 큰 지구 안에 넣는다고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쏙쏙 잘 들어간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첨가제는 타사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색소 그리고 방부제 또 어떤 경우에는 포르말린이 뭐예요? 시체 썩지 말라고 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요즘에는 이렇게 화장 많이 하잖아요. 그 시체들도 썩지 말고 염하는 동안에는 그 가족들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화장하는데 정말로 그 시체가 죽으면 어때요? 하얗면서 점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근데 입체적으로 화장하니까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아빠도 봤거든.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넣는 거는 썩지 말고 보존력이 좋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무향, 무방부제, 천연향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그 향수라든 이런 부분에 좀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우리 제품을 쓰게 되면 냄새가 안 난다고 해서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각각의 천연 딸기향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냄새 자체가 이제 거기 익숙해지면은 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천연 색소를 쓰고 천연향을 쓴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8가지가 이제 다르다는 거거든요. 자, 이상입니다.